안녕하세요. 대출 갚는 소녀입니다. 저는 최근 30년 이상 된 복도식 아파트를 매수했는데요. 제가 이 집을 결정한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위치입니다. 위치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집을 결정했어요.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집의 상태입니다. 집을 살 때 저는 사실 집 상태를 제대로 보지 않았었어요. 30년간 수리가 하나도 되지 않은 집이었는데 집안에 짐이 한가득 쌓여 있어서 집의 상태를 볼 수 없더라고요. 30년 넘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파트니까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파트니까 문제가 있어도 고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 집으로 결정했습니다. 매도인이 이사를 나가고 나서 집을 봤는데요. 집 상태를 보고 충격을 받기는 했어요. 집이 노후화가 심각했고 청소 상태가 좋지 않더라고요. 가구가 배치되어 있던 곳마다 바닥에 새카만 먼지들이 가득했어요. 베란다의 천장도 곰팡이로 새카맣게 변해 있었고 집안의 문틀은 모두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리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수인데요. 오늘은 생애 첫 집을 마련했는데 누수가 발생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매도인이 이사를 나간 후 인테리어 사장님과 집 상태를 체크했는데요. 분배기에서 누수가 있더라고요. 분배기에서 물방울이 방울방울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에는 분배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보일러 온수 분배기입니다. 각 방과 거실로 온수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이 집의 분배기는 이 집이 처음 지어질 때 설치되었던 것으로 30년 넘도록 교체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누수는 중대하자 사유이기 때문에 주택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누수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누수는 아파트관리소에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누수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세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더니 현장 확인 후에 분배기의 누수가 맞다고 확인을 해주셨어요. 저는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서 누수는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보상을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니 중개사분이 현장에 와서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배기 수리하시는 분도 오셨는데요. 분배기에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품 교체 비용은 5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분배기 자체가 워낙 노후화가 돼서 어차피 교체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번에 부품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분배기가 너무 낡아서 또 다시 누수가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분배기 교체 비용은 40만 원이었는데요. 중개사분이 매도인에게 5만 원을 받아주겠다고 해서 그냥 제가 부담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공인중개사분이 매도인에게 이미 연락을 한 상태였는데 매도인께서는 언짢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5만 원 정도는 매도인께도 큰 지출이 아니었겠지만 집을 파셨는데 누수 문제로 연락을 하게 되어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저도 생애 첫 집을 마련했는데 집에 분배기 누수가 발생하여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도 새로 이사할 집이니까 40만 원 들여서 분배기를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의 철거 과정에서 화장실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수리를 맡긴 인테리어 업체가 누수 탐지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었는데 집에 하자라며 이건 매도인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화장실 배관에서 누수가 발견되어 저는 또 관리사무소와 중개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중개인은 다시 한번 바로 달려와 주셨고요. 또 다시 매도인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저는 수리비를 보상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이것은 심각한 누수다. 누수 물건을 매도한 매도인과 거래를 중개한 중개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중개사는 노후화된 집에 누수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중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중개사는 인테리어 철거 작업하다가 누수를 발생시킨 거 아니냐고 자기들이 작업하다가 누수를 발생시켜 놓고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느냐고 했어요. 매도인은 이미 끝난 거래이고 내가 살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고
인테리어 업자분은 내가 인테리어 한 지 30년 이상 되어서 잘 알고 증거 자료가 있다고 분쟁이 오갔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제 집에서 발생된 누수로 인한 공용 공간의 누수 흔적은 없다고 확인해 주셨고요.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요? 저는 마음이 속상했어요.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마음속의 완충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매도인을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하나도 안 된 집을 매도하면서 집값을 10만 원도 깎아주지 않은 매도인이 미웠어요. 그리고 수리비가 걱정되었습니다. 집에 문제가 많아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겠구나 싶더라고요. 제 집을 둘러싼 관계자들의 언성이 높아졌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힘들게 마련한 집에 누수가 있다는 연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결국 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으로 해결될 것임을 말이죠. 결국 다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끝나겠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소심해서 분쟁을 두려워해요. 매도인과 중개사 인테리어 업자를 대상으로 싸울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냥 수리비가 더 발생하겠구나 하고 체념했어요.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랬거든요. 집 상태가 너무 노후화되고 관리되지 않은 집이어서 각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는 제 집이니까요.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고 발생된 누수였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때문인지 집 자체에 대한 누수인지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공사는 계속되어야 했죠. 철거 중에 물이 새는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요. 계속 그 상태로 놔두면 이제 다른 부분이 누수 때문에 손상되겠더라고요. 누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다른 누수 탐지 전문 업체를 불러 시시비비를 가리는 방법도 있었어요. 이렇게 하려면 공사는 중단해야 해요. 시간이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는 더 걸릴 것이고 비용도 5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제 집이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결국 제가 살 집이니까 빨리 고치고 싶었어요. 불인이가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신고식을 제대로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결국 모두 다 잘 해결될 것임을요. 그런데 말이죠. 누수가 또 발견되었어요. 이번에는 안방입니다. 안방의 장판을 걷어내자 장판 안쪽은 새카맣게 썩어 있었고 물이 고여 있었어요. 곰팡이로 바닥이 가득했고 누수의 흔적이 있었어요. 화장실까지는 원래 물이 흐르는 곳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방은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어요. 저는 또 중개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에게 연락을 했어요. 관리사무소에도 연락을 했습니다. 안방의 누수는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또다시 저 인테리어 업자, 중개사, 매도인, 관리사무소에 오자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중개사는 철거 작업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하고 인테리어 업자는 이것은 집의 문제이다. 증거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 이렇게 또 싸움이 벌어졌어요. 관리사무소에서는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해 주셔서 공용 공간의 누수 흔적을 또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저, 중개인, 매도인, 관리사무소, 인테리어 업자까지 5명이 세 번째 대화를 하고 나니 별 생각이 다 들고 관계자분들께 3번씩이나 연락한 내가 진상인가 싶더라고요. 집 상태를 보고 샀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집을 샀구나. 어차피 고칠 거라고 생각하고 화장실 배관 상태도 제대로 확인을 안 했었구나. 짐을 좀 치워달라고 해서 장판을 한번 들춰볼 걸 그랬나? 아쉬운 점들이 생각났어요. 집의 위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집 상태는 고려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후폭풍이 오는구나 싶었어요. 인테리어 업자는 매도인이 중대하자가 있는 물건을 부정중개해놓고 책임을 인테리어 공사에 덮어 씌운다고 노발대발했고 중개사는 인테리어 업자가 철거 공사하면서 배관을 손상시켜놓고 집 탓을 한다고 노발대발했습니다. 매도인은 자신은 보상할 수 없으니 소송하라고 했어요. 저는 사실 소송할 생각이 없었는데 소송을 하라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사람 보는 눈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개사분도 프로셨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도 프로셔서
두 분의 대화는 모두 녹취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그렇게 생각하신 근거를 저에게 조목조목 알려주셨어요. 제 집을 두고 서로의 잘못이라며 불같이 싸워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도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소심해서 그렇게까지 싸우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집주인인데 다른 분들이 너무 불같이 화를 내며 싸우시니까 그저 쭈글쭈글하게 눈치만 보았습니다. 3번이나 누수가 발견되었고 발견될 때마다 중개사분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결론은 중개사분이 다시는 이 문제로 연락하지 말라며 배관 수리비 일부인 15만 원을 인테리어 업체에 지급하셨고 배관은 교체하였습니다. 사실 중개사분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도인의 잘못도 아니고요. 인테리어 업자분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집이 너무 노후화가 되다 보니 약간의 충격만 가해져도 숨어있던 누수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아마 매도인이 계속 거주하셨으면 언젠가는 매도인이 겪었을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수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 거예요. 누수 문제를 겪으면서 다른 분들의 경험담도 들어보니 안타까운 경우가 많더라고요. 누수의 원인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아랫집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아랫집에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랫집에 도배를 새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누수로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것도 다 보상해야 한대요. 정말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집 내부의 누수였고 1층 집이라서 아래층에 피해를 끼쳤을 염려는 없었어요. 아파트 지하실에도 누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사 오기 전에 집이 비어있을 때 누수가 발견돼서 실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마침 인테리어 중이었고 인테리어 업자분이 누수 공사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라서 빠르게 처리해 주셨어요. 처음에 내 집 마련을 할 때 1층을 산 것이 불행처럼 느껴졌을 때가 있었어요. 집에 햇볕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구축 아파트의 1층인데 당시에는 신고가로 매수를 했었어요. 다른 분들은 선호하지 않는 1층 주택을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서 속상한 적도 있었는데요. 누수 문제가 생기니까 1층만큼 마음 편한 집이 없더라고요. 다른 가구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 정말 다행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100% 나쁜 것도 없고 100% 좋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이 어떤 순간에는 장점이 되기도 하고 장점이 어떤 순간에는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집은 올수리를 했고요.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처음에 분배기 부품 교체로 5만 원이라도 주신다고 할 때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은 준다고 할 때 받아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